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6년 1월 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이제 방금 주식시장이 끝났는데 미쳤네요, 시장이 진짜. 이틀 연속 폭등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26년 이날만을 기다렸다 하는 듯이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7%라뇨. 예. 그러니까 중간에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아마 그 경험하신 분들은 오늘 보면서 '와, 주도주 함부로 파는 거 아니구나.' 그걸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또 언젠간 빠지겠지만 이게 주도주가 저렇게 달리면 진짜 무섭게 오르긴 합니다. 저 무거운 삼성전자가 질주를 하고 있네요. 네, 어쨌든 오늘 뭐 여기 마이크론도 나와 있지만 미국도 뭐 메모리가 지금 난리가 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한번 차분히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시가 되게 많아요. 지난 이제 주말에 아주 제가 공시 정리하느라고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미국 마감 시황, 반도체 이익 추정치 상향한 거, 그 서화백의 그림놀이 그 텔레그램 거기 운영하시는 분께서 아주 정리를 잘해 주셨고, 베네수엘라 얘기 좀 해 드리고, 삼성전자, 현대차, 테스, 그리고 삼성엠텍, 삼성중공업, 테스, 두산에너빌리티, GNC에너지, 삼성 SDS, 셀트리온까지, 그리고 기대해 볼 수 있는 1월 효과, 심리의 기술, 가장 바쁜 2026년의 해가 밝아. 이거 엔터 얘기고요. 쇼티지 공급 부족. 예, 반도체 얘기입니다. 이 IBK에서도 그 삼성전자 영업이익 올해요. 133.5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도 반도체고, 조선 3사 수주 점검, 그다음에 터널의 가장 어두운 주간. 이 2차 전지 3개인데 내용이 비슷해요. 희망을 좀 가져보시고 배터리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얘기, 석유 시장까지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너 다 가져라. 반도체 지수가 폭등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예. 그래서 미국도 나스닥은 빠졌는데 반도체만 급등했어요. 마이크론이 10% 폭발했습니다. 테슬라 급락. 그래서 이게 미국 증시 이게 다예요. 다우, 나스닥 빠지고, 자동차 빠지고, 인터넷, 아마존, 메타 빠지고, 소매기업 빠지고, 테슬라 인도랑 실망. 예, 근데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 샌디스크 폭등해 버렸어요. 엔비디아 올랐고, 버티브,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이 되게 좋았어요. 중국의 바이두도 급등했고, 그다음에 금융주 골드만삭스, 로켓넷, 우주항공, 서브로보틱스, 로봇, SMR, 뉴스케일 파워. 오늘 원전주 날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 금요일 날 딱 보면서 아, 오늘 한국 증시 어떻게 움직이겠다 답이 나와 버린 거죠. 네, 요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일단 뭐 강보합이 끝났고요. 다만 주인공은 반도체였다. 네. M7은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뭐 큰 이슈는 없는데 되게 부진했고요. 기술주와 비기술주 간 순환매가 이어지겠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일 것 같다. 뭐 이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S&P 500 올해 목표도 8점까지 여기서 제시를 했는데 뭐 올해도 미국 증시 괜찮다는 분석은 많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오랜만에 올랐어요. 금과 은에 대해서 이제 증거금을 올려버리니까 시장이 약간 이제 위축됐잖아요. 근데 그 자금들 중에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좀 간 것 같아요. 대체제로서 이제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산타클로스 랠리는 좀 무산됐고, 메모리 슈퍼사이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이 목표 그 마이크론 목표가를 올려버렸고요. 예. AI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예. 우리 뭐 다 아는 내용이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테슬라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상보다도 더 안 좋았어요. 근데 뭐 전기차 안 팔리는 건 다 아는 사실이라 뭐 새로울 건 없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때문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예. 아무튼 연간 기준으로 작년보다 올해 8.6% 인도량이 좀 감소해서 본업은 잘 안 돼요. 근데 에너지 사업은 또 기록적으로 ESS는 또 잘 된대요. 예. 그래서 웨드부시에서 뭐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려했던 것보다 나은 인도량으로 평가될 것이고 2026년으로 향하는 테슬라 스토리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더 많은 GLP-1 비만 치료제 약이 나올 거래요. 예. 그러니까 초기에는 공급 부족이 문제였고 제조 병목 현상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해소가 됐고 약값도 비쌌죠. 예.
근데 두려움도 있고요. '아 이거 주사 맞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장벽이 무너진다. 보험 적용도 확대돼서 대중화되기 시작하는 원년이라 보는 것 같아요. 경구형, 먹는 알약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 커지고, 이건 우리 한국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한테도 저는 뭐 펩트론, D&D 파마테,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한테도 호재가 되지 않겠냐. 시장이 커지니까요. 그리고 마이크론, 샌디스크, 엔비디아, 뭐 아까 팔란티어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그다음에 버티브,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만드는 기업이죠. 액체 냉각. 금융주 좋았고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차트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아, 요걸 설명 안 했구나. 여기. 뭐냐면 삼성전자. 이게 삼성전자의 보여드릴게요. 영업이익 추정치입니다. 급격히 오르죠. 2026년입니다. 위에가 9월부터 날아가는 거 보이세요? 그때부터 주가 날아가 버렸죠. 저게 미친 듯이 올라가요. 지금 작년 9월에 올해 전망할 때 삼성전자 영업이익 기대가 44조밖에 안 됐어요. 지금 90조. CT는 155조. 노무라 133조. 추정치가 급격히 오르고요. 반도체가 폭발할 거래요. 메모리는 공급은 턱없이 부족. 예. 삼성전자 현재 PER 이제 오늘 올라서 9배 넘었을 겁니다. 코스피 평균 PER 이제 10배. 그에 비하면 싼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예. 무서운 질주가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아니죠. 잠시만요. 이게 왜 나왔죠? 네, 1월로 다시 가볼게요. 1월 5일 반도체 이익, 요거 이제 서화백의 그림놀이에서 다 요약을 해주신 건데 제가 한 번 더 요약했어요. 출처는 그러니까 뭐냐면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112조 제시했고, 모건스탠리가 메모리만 100조, 110조 넘는다는 얘기고요. CT가 무려 155조. 미친 거죠. 하이닉스, 모건스탠리가 148조. 아니, 겨울이 온다고 했던 그 옛날에 모건스탠리 CT 113조. 네. 그래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 추정치를 그냥 미친 듯이 올리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좀 지금 늦은 편이에요. 한국 애널리스트 분들이 조금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외국계는 정말 너무 긍정적으로 봐서 그것도 좀 걱정이긴 합니다. 올해 디램 가격이요. 골드만삭스 80% 오를 거고, 모건스탠리 62, CT 88. 기존보다 다 올려버렸어요. 주요 투자은행들의 코멘트는 CT는 AI 에이전트 사용 증가 따라서 구조적인, 우리 지금 공부했죠. AI 에이전트는 추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대화하는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비서는 내가 하는 말을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면 다 알려줘야 되는 거죠.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예. 이거 일일이 다 저장해야 되는데,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인데, 물론 모든 분들이 다 AI 쓰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 10억 명만 쓴다고 해도 저 메모리 수요가 얼마나 폭발하겠어요. 그죠? 근데 공급은 없고, 중국에서 H200 주문이 급증하고 있대요. 여기에 HBM 들어가거든요. 이것 때문에 또 수요 폭발. 삼성전자 2나노 파운드리 가동률 상승. JP모건은 HBM 생산 능력이 확장되면서 기존 설비에서 생산할 수 있는 범용 메모리 공급이 부족이 심각하게 심화되고 있다. HBM을 많이 만들면 동그란 웨이퍼에서 HBM 만들고 남은 걸 범용 디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HBM을 많이 만들면 범용 디램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고, HBM4는 더 커요. 예. 그러니까 기존보다 33%를 더 쓴대요, 웨이퍼를. 그럼 더 줄어들어요. HBM4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범용 디램 생산 능력은 더 떨어집니다. 이런 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 CT는 20만 원, 하이닉스는 모건스탠리가 84만 원, CT가 90만 원. HBM에서 시작된 슈퍼사이클이 범용 메모리까지 확장되고 있다. 예, 이런 좀 구도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베네수엘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요거는 제가 한번 챗GPT나 요거 이용해서 한번 그려본 겁니다. 구글 제미나이랑. 그래서 요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트럼프 있고, 마두로, 시진핑, 푸틴. 트럼프는 여길 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압송을 했죠. 그래서 대통령이 없는 상태고, 이 둘은 지금 약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누구든 미국에 마약 팔면 공격 대상이다. 일단 여기에 원유가 전 세계에서 원유가 제일 많이 묻혀 있는 데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생산량은 적지만 이걸 장악을 하게 돼서 원유 생산 늘리면 유가 급락하겠죠. 물가가 안정화되고 뉴욕 시장 선거에서 증거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 패권 확보. 값싼 에너지잖아요. 여기에 천연가스도 있고 히토리도 있대요. 이거 AI 데이터 센터 가동하려면 에너지 엄청 필요한데 미국은 에너지가 비싸단 말이에요. 중국은 싸고 유리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하는, 물론 이것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급해집니다. 왜냐면 러시아가 베네수엘라 되게 많이 원조도 해줬거든요. 여기 군함도 여기 정박할 수가 있대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이걸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궁지에 몰릴 거고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이 좀 더 적극적이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있고, 시진핑도 좀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에 원조도 해줬고 그 다음에 원유를 수입하거든요. 여기서 싸게. 이게 끊어지겠죠. 그래서 푸틴이 차관 제공하고 무기도 제공하고 러시아 군함도 갈 수 있는데 이게 어려워졌고, 중국은 석유를 좀 전체 원유의 6%를 수입한대요. 근데 돈도 빌려준 게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미국 때문에 좀 난처해질 수 있죠.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이 1위입니다. 사우디가 2등. 근데 생산량은 0.8%밖에 안 돼요. 석유는 20%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프라가 안 돼 있는 거죠. 이거를 트럼프가 개발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베네수엘라에 묻혀 있는 석유는 중진류예요. 중진류는 되게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경유로 써요. 근데 미국 공장은 대부분 중진류를 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확보하게 되면 값싼 중진류 가져와서 미국 정유 공장이 가동이 늘겠죠. 그래서 디젤은 또 발전 연료예요. AI 데이터 센터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약 부분도 있지만 이게 핵심 아닌가. 에너지를 갖고 싶은 값싼 에너지. 그 정답이 베네수엘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침공의 의미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기업 분석 좀 해드릴게요. 시티증권의 피터리, 아마 이세철 전무님이신 것 같아요. 목표 주가 20만 원. 다 주말에 이제 텔레그램에 돌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놀래버렸죠. 그래서 아까 설명해드렸고, 서버 메모리 가격 성장 급할 것 같다. AI 에이전트 사용 증가로 데이터 생성 확대될 거다. 아까 했던 내용 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고요. 현대차, NH투자증권의 하늘연구원님이 최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엔비디아와 협력 강화 등이 부각되며 피지컬 AI 시대를 견인하는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참 그래도 오늘 주가 오르긴 올랐지만 뭔가 좀 주도주는 아니다 보니까 좀 답답한데, 뭐 올해 현대차가 좀 일 좀 냈으면 좋겠네요. 아직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CES 2025 오늘 보니까 그 텔레그램에 이렇게 영상들 돌아다니더라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 공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현대차 공장에 투입을 하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다만 오늘 뭐 만도나 원희골딩스나 이런 로봇주들은 다 급락했어요. 역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란지 막상 CES 시작하니까. 근데 로봇주는 끝났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또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테스는 이제 4분기 신규 디램 공장형 장비, 디램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고 올해 영업이익도 증가할 것 같고요. 성장의 핵심은 디램이다. 삼성전자 P4, SK하이닉스 M15X, 이게 청주 공장인데 이게 이제 연말까지 장비 공급이 확대될 것 같아요. 낸드도 전원 투자할 거고, 그 다음에 고객사들이 신규 투자죠. P4 27년에 용인, 28년 P5까지 예정이 돼 있어서 장비사들은 이런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장비 공급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테스한테도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낸드 비중이 되게 높았던 기업인데 이게 바뀌었어요. 이제 디램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 분석까지는 좀 해드렸고요. 공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좀 많습니다. 삼형엠텍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예전에 저기 어디였죠? 한번 지방에 강연에 있어가지고 거기 삼형엠텍 CEO분이 그 강연을 들으러 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산업기계 구조재. 원래는 선박 엔진용 부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번에는 팔레카라는 걸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제품이 요거예요. 선박 요게 엔진에 MBS 크랭크 샤프트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거기 회전 운동을 아마 이렇게 뭐더라? 아무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 거기에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게 MBS라 그래요. 요게 글로벌 세계 1위 기업이에요. 체인일, 실린더 커버 이런 거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크랭크 샤프트의 메인 베어링은 지지한다 돼 있죠. 그래서 선박 엔진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MBS가 핵심이고 현대중공업이나 중국, 일본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여기 3분기고 작년 3분기보다 터닝했죠. 네. 이번에 수주한 제품 근데 요거에 팔레카 이런 거 보셨죠? 영화 같은 데서 저런 거 타고 막 주인공들이 막 악당이 쫓아오면 막 저거 타고 도망가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팔레카라고 하면 광산에 쓰이죠. 저기다 무거운 관석이나 장비를 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공급하게 된 게 저겁니다. 수주 잔고 계속 늘고 있고요. 녹색 예. 292억에서 21년도에 지금 1014억까지 급격히 늘었습니다. 동화성도 인수했대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화성 지분 43.5%고 동화성은 수소차나 전기차,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벨트 있죠. 고무. 예. 특수 고무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동화성이 1년에 한 200억 번대요. 지분법 평가 계산해 보니까 90억 나와요. 90억이 이제 삼형엠텍에 반영될 텐데 영업이익이 삼형엠텍이 재작년에 연간 100억 벌었으니까 거의 순이익이 하나 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인수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LNG 운반선 2척 수주했고 올해 LNG 운반선 발주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올해 조선주는 LNG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이텍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겠죠. 아무래도 LNG니까. 테스는 반도체 장비 공급을 했습니다. 하이닉스에. 이 증착 장비라고 하는데 증착 장비 이렇게 옷을 입는 장비예요. 어떤 소재를 저 웨이퍼 위에다가 막으로 덮는 거예요. 그걸 증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죠. 예, 반도체 증착 장비가 이렇게 웨이퍼를 넣고 플라즈마로 꽉 이렇게 하면 플라즈마 생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이 플라즈마가 가스를 이 전구체 가스를 딱 넣잖아요. 그럼 플라즈마 열이 쫙 붙어가지고 이 웨이퍼 위에다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방막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요걸 PCVD 장비라고 합니다. 이 증착 장비고 테스는 이제 플라즈마 방식이에요. 유진테크는 저압에서예요. 저압이고 테스는 주로 이 플라즈마. 그래서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낮은 온도에서도 증착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하이닉스 양이고요. 그리고 신규 장비도 있고 웨이퍼가 휘어지는 걸 방지하는 장비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디램 비중이 77%, 아까도 한번 설명해드렸지만 또 작년 12월 17일 날 기억할지 모르지만 코리아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를
이 지분을 인수해 버렸어요.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프로브 카드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확장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M&A도 했고, 예, 본업도 잘 되고 있는 반도체 부품 그 장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나라 해상풍력 발전소 영강 야월에 요거 공사 계약을 맺었어요. 야월 해상풍력 5,750억짜리고요. 예, 여기 위치가 여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발전 용량은 504메가와트고 주요 주주가 SK 에코플랜트랑 한국동서발전, 여기서 발주를 한 것 같아요. 29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해상풍력 건설까지 해줘요. 그런 좀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한 우이 해상풍력, 영광 야월 해상풍력, 이렇게 이제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풍력 이제 발전 프로젝트인데, 예, 영광 야월이 좀 더 큽니다. 504. 예. 이번 한 번만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단기적으로 계속 할 것 같고, 두산이 다 수행을 합니다. 사업주는 우이 해상, 야월 해상풍력. 예. 두산 에너빌리티는 신한우이 해상풍력 EPC 수주에 이어서 야월까지 수주를 했습니다. 향후 4년간 해상풍력 부문에 연평균 2천에서 3천억 정도 매출을 확보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남의 서남해안은 국내 최대 해상풍력 집적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되겠죠. GNC 에너지는 이제 비상발전기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있는 그 만드는 회사인데, 이번에 이지스에 LG CNS가 하는 거거든요. 여기 데이터 센터에 316억 정도를 일단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비상발전기죠. 우리 한국도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를 엄청 지으니까 거기에 이런 발전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천연가스를 넣어서 이 엔진을 연소시켜 가지고 이게 구조도거든요. 그래서 터빈을 이게 돌려요. 그 전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국내 1위죠. GNC 에너지가 이 비상발전기. 그래서 데이터 센터용으로 국내 대부분 기업과 계약을 맺었고, 예.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제 비상발전기는 정전시 데이터 센터 대형 건물에 전력을 공급하는 필수 장비입니다.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은 감소했지만 수주 잔고는 폭발했어요. 이렇게 수주가 팍팍 튀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요 녹색 선이 튀어버렸죠. 주가는 못 가고 있는데, 아마존의 울산 데이터 센터 비상발전기 공급 계약도 맺었다고 했고요. 공시가 이건 있었죠. 어쨌든 AI를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전력 부족이 가장 큰 이슈잖아요. 이걸 해결해줄 인프라 중에 하나가 비상발전기다 라고 보시고, 삼성 SDS가 이번에 AI 데이터 센터 짓는데요. 요러면 또 GNC 에너지한테 수혜죠. 여기에도 공급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삼성 SDS는 국내에 총 18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삼성 SDS 기존 데이터 센터 현황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은 25년 3분기 6,370억 원이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5%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미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개요고요. 요런 이제 구성으로 좀 돼 있습니다. 최대 8조 원까지 투자할 거라고 합니다. 120메가와트급이고. AI 데이터 센터의 특징은 일반 데이터 센터 다르게 GPU를 이제 고성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수전 설비, 용량 150메가와트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난 전기를 먹죠. 이 칩들이, 칩과 칩끼리도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냉각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삼성 SDS, SK 아마존, 울산 데이터 센터인데 여기가 좀 더 큽니다. 용량은 최대 8조 원, 수만 장. 삼성의 AI 데이터 센터 GPU 수만 현장을 탑재한 120메가와트 규모이고 SK와 아마존이 발표한 걸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에도 주 사업자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하던 게 요거죠. 동탄. 그 다음에 가운데가 확장. 동탄의 서관 국가 AI 컴퓨팅 센터. 요게 이제 확장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신규 구축이 이번에 구미에 AI 데이터 센터 짓는 거, 포항에도 있어요.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 짓는 게. 여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만 기존에 운영하는 거에서 이제 올해는 이렇게 확장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일라이릴리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계약 금액은 6,787억이고 한마디로 셀트리온이 미국 공장 인수했잖아요. 일라이릴리에 이제 거기서 나온 이제 계약이죠. 일라이릴리가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네. 규모도 꽤 큽니다. 66,000리터 되고요. 이게 한국에 있는 생산 시설의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 큰 수치죠. 네. 그리고 미국 현지 생산에서 관세 리스크도 해방이 될 거고요. 생물보안법 통과되면서 미국 기업들은 국내 대표 셀트리온 같은 기업과 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 실적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 4,722억, 시장 예상은 3,96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원가율이 36.1, 영업이익률은 36.8%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실적 공시를 했거든요. 4분기에 우리 이렇게 실적 나올 것 같습니다 했는데 시장이 다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자신 있게 이제 실적 추정치를 올려가지고 그 예상되는 실적을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비용이 줄고 있고 매출 원가율이 낮아졌고 이러면 이익률이 올라가겠죠. 3분기 매출 원가율이 39.2였기 때문에 이번 4분기에는 36.1%의 원가율은 크게 낮아진 것 같다. 그러니까 4분기에도 원가는 떨어진다. 예. 원가 떨어지면 이게 이익은 올라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매출 총 이익률 계속 감소하죠. 그래서 23년 3분기 매출 원가율이 63%였는데 작년 4분기가 36%밖에 안 돼요. 원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셀트리온의 신제품 파이프라인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테키마, 앱토즈마, 아이덴젤트, 옴니클로, 스토보클로, 예, 요거는 프로젝트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까지 한번 좀 길었지만 한번 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자 공시까지는 일단은 다 했고요. 자, 다음은 기업 분석했고 시황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1월 효과 말씀을 드릴게요. 25년도 이제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는 좀 부진했죠. 예. 근데 미국 증시가 이제 못 올랐다 뭐 이런 부분보다도 한국이나 이런 이제 다른 국가들이 너무 강했어요. 압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부진한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그리고 미국은 이익이 좋아서 올라간 시장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AI 관련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었고요. 네. 그리고 미국 이 PER은 이제 점점 요새 좀 주가 지수도 부진하죠. 예, 좀 떨어지고 있는데 주당 순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밸류도 괜찮다. 또 1월 CES 실적 시즌 소화하면서 밸류 회복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가 역시 좋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기술 테마, 네오클라우드, 양자, 우주, SMR 이런 쪽이 낫지 않냐라는 의견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의 박승현 연구원님은 이제 심리 기술, 군중을 마주치고는 말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안아줘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개인의 심리적 소용 함수인데 요게 이제 손익이니까 손익이고 효용 이런 건데 요거 이제 볼 때 여기는 이제 그 여기가 아마 고수의 이 부분이 고수의 심리적인 이제 효용 함수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좋을 때 더 살까? 예.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떨어지면 어떡하지? 팔까? 좀 떨어지면 에이 어때? 그냥 냅둬버려? 아 망했다. 팔아야 돼? 팔아야 되는 거죠. 에이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에이 그냥 냅둬. 더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식투자라는 게 심리 게임도 되게 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낸 하나의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과잉 반응하고 어림짐작하고 무리지는 유전자가 있대요. 예. 이런 특징이 현대사회 특히 투자의 세계의 약점이 되는 거죠. 현재의 소비를 아껴서 불확실한 미래의 자원을 투입.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테슬라 전기차를 안 사고 테슬라 주식을 사. 이런 게 이제 투자 같은 거죠. 예. 그리고 어쨌든 침착하고 계산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공포는 탐욕보다 2.5배 더 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손실 보고 싶은 그 공포는 엄청 무서워요. 그래서 수익이나 손실이 과도하게 커져서 무관계해지면 그땐 위험한 투자도 감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수익은 빨리 확정짓고 싶어 하고 손실은 이렇게 나오는데 방치되고 그런 경우 사실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투자는 독립적으로는 꽤 합리적인데 집단에 소속되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지면 개인과 다른 집단은 한 번 만들어지면 개인과 다른 효용 곡선을 띠게 된대요. 투자들이 집단 행동을 할 때 주가는 더 크게 오르고 떨어지게 된다. 예. 그러니까 개인에 비해 감정이 이렇게 증폭된대요. 개인이 혼자일 때는 좀 독립적으로 사고를 하는데 모이면 탐욕이 확산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따라가서 고점을 만들고 바닥에다 투매가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합리성도 조심해야 된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되는 걸 뻔하거든요. 근데 아니야. 이거 될 거야. 이제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핵심은 투자는 심리 게임이 맞아요. 근데 이런 걸 또 심리 게임을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는 게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기반으로 내가 심리 게임에서 잘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아는 게 많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알아야 성공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고 성공할 수는 없어요. 알아야 성공을 할지 말지 결론이 나는 거지. 그냥 모르면 다 실패입니다. 그냥. 주식 투자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나서 심리 게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 사고를 해야 되고 증거에 기반해서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걸 좀 조심하래요. 경기에 민감한 주식이 사이클 있잖아요. 이게 없어졌다고 갑자기 외치거나 특정 기술 기업이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야, 이 회사는 영원히 독점할 거야. 그럼 의심을 하래요. 2010년에 화학산업도 그랬고 2016년엔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없다고 했대요. 지금 생각하면 황당한 일이죠. 그땐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결국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리서치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계속 공부하는 거고요. 이런 걸 비합리성, 그다음에 군중 심리 이런 거를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내 스스로가 심리적으로 어쨌든 단단해야 되고 근데 그 심리가 단단하려면 기본적으로 아는 게 진짜 많아야 돼요. 관찰 잘해야 되고 찰리 먼거가 얘기한 것처럼 관찰 잘하고 거기서 확률적으로 괜찮은 거 뽑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그런 기업을 투자했을 때 예를 들면 삼성전자 질문 계속 나왔잖아요. 기억나시죠? 8만 원 갈 때도 팔아야 됩니까? 9만 원 갈 때도 팔아야 되나요? 10만 원 가니까 이제 진짜 고점 아닌가요? 또 12만 원 가니까 아 이러다 진짜 다시 10만 원 깨지면 어떡해요? 오늘 13만 원 넘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런 거를 내가 견뎌내면서 올라갈 때도 공포잖아요. 어디까지 가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마인드. 근데 그거는 어쨌든 공부, 리서치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항상 같이 갑니다. 리서치 그리고 심리. 요거를 좀 강조했으니까 한번 뭐 내용 괜찮더라고요.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오늘 엔터 아깝죠. 왜냐면 오늘 한국에서 누가 얘기하셨더라. 이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언론 보도 나왔더라고요. 이번 한한령 해제는 좀 시간 걸린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가 나와 그랬어요. 정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됐고 한한령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할 건 중국은 언젠가 열리긴 하겠지만 좀 기다려 보시고 역시 핵심은 한한령보다도 엔터는 일단 BTS 돌아오는 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올해도 엔터 업종 빅사이클을 주장하고 계세요. 여기 신한에선 IP 굿즈 기반 지역 공식 개방 없이도 중국 숫자 부활하고 있고 아티스트 슈퍼 IP BTS 블랙핑크 여기다 빅뱅도 돌아와요. 그 다음에 엑소 빅뱅 여기 나와 있죠. 슈퍼 IP 레거시 여기도 왜 레거시라고 그러네요. 귀향까지 더해져 활동이 가장 많은 시기. 엔터 5개 합산 매출액 7조 영업이익 1조. 이 중에 하이브가 이익 모멘텀이 제일 큽니다. 이익 성장률이. BTS 때문이죠. 그래서 3월 20일 컴백하고 그 다음에 1월 중에 콘서트 일정 나온대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완전체 컴백이고 그 다음에 요건 좀 아쉽게 됐습니다. 방중에서 한한령 해제는 없었던 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가 오늘 뭐 주도했죠. 이게 뭐냐면 IBK에서 김은호 연구원님이 AI 투자 특히 메모리 관련 투자 이제 본격화된 초기 국면이다. 수요자 중에서 일부가 야기하고 있는 문제는 대세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
AI 모델의 진화로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급증하고 HBM에서 해결되지 않은 용량이 그 DRAM, 낸드로 이일 중이다. 왜 이렇게 썼죠? 제가 이게 졸면 썼나? 예. 그리고 이 DRAM 낸드 수요도 동반 증가 중이다. 이번 보고서는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분석하였다. DRAM 공급이 제한된 거는 클린룸 확보 공간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자본 집약도, 그러니까 투자비 대비해서 매출에 요게 30% 그러니까 이 투자를 많이 못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런 부분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투자비 부담도 엄청 크고, 예. 그러니까 공정 전환도 느리고 지금 투자해도 2, 3년 후에 공장 완공되는데 공급은 늘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사이클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예. 장기간 높은 진폭에서 단기 낮은 진폭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가는 거죠. 수요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닌데 PC나 모바일 이게 D램값 오르면 저기 수요가 줄 거 아니에요. 너무 비싸니까 PC 가격이 오를 거 뻔하거든요. 그런 우려는 있지만 서버가 이걸 다 극복한다. 그래서 삼성 메모리 1등 복귀, 전통 반도체 수혜 레벨업, 하이닉스 HBM 1인자 지속, 이익 개선 장기화 레벨업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AI 서버의 메모리 비중은 엔비디아 중심적으로 진행되면서 HBM과 D램이 1대1 수준까지 왔고 낸드는 최소한의 용량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AI 서버에서 이제 HBM과 D램이 같은 수준으로 올라온 거죠. 옛날에 HBM이 압도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HBM 하나, D램 10, SS 100으로 변화됐거든. 왜냐면 이제 저장을 해야 돼요. 엄청 긴 뭐 동영상부터 그런 긴 문장들을요 다 저장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장. 이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올해 보고서 중에 하나로 한종목님 미래에셋 소개해드렸죠. 연불리 어워드에서 그 9월달에 나왔던 보고서. 충격받았어요. 그 보고서를 보고. 와, 메모리의 시대가 오는구나. 9월에 쓴 겁니다. 근데 그대로 돼. 3개월 후에 그대로 맞았잖아요. 그죠? 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본격화되고 있고 이게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영업이익 133조. 예. 아무튼 메모리 수요는 지금 HBM 한계를 넘어서고 있고 HBM 대비 D램이 10배, SSD는 100배. 예. 삼성 133조, 3.3조, 하이닉스 101.6조. 놀라운 수치입니다. 반도체 더 오를 수 있는 이유 이 빨간색인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인데 예. 합산 영업이익 204조 원, 유례 없는 공급 부족. 이 200조 기본이에요. 둘이 합쳐서. 예. 삼성전자 그리고 HBM4E는 들어간다. 모두가 작년 10월부터 이제 D램 생산을 모두가 극대화하고 있으나 생산 능력이 공간이 적대요. 클린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많이 만들고 싶어도 못 늘린대요. 재고 3주밖에 없어요. 극도로 적은 거죠. 매달 가격이 오르고 있대요. 예. 이 고객사 재고 다 꺾이는 거 있어요. 예. 재고가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2017년 18년도에 당시에도 아마존이요 삼성전자에게 그 이런 제안을 했나 봐요. 평택 1공장 독점 달라. 예. 데이터는 쌀 아니냐. 반도체가 쌀이다. 믿음 하에 공급업계는 증설을 한 거예요. 삼성전자 아마존을 믿고. 아마존이 근데 업황이 꺾이면서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합니다. 주문을 안 준 거죠. 예. 근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환불도 못 해요 이제는. 예. 그리고 하이닉스는 ADR 미국 상장 특수 목적법인 한마디로 엔비디아랑 같이 공장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법을 바꿔주면, 예. 이 자회사법을 바꿔주면 특수 목적법인 설립해서 하이닉스가 절반, 엔비디아가 절반 투자해서 하나의 공장을 설립하면 하이닉스는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런 아직 법 개정은 안 됐고 된다면 이 두 가지 되면 또 한번 고점을 넘기겠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말씀드렸고 조선은 올해는 LNG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한 기업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냥 하나만 꼭 찍긴 그렇지만 한국카본. 예, 왜냐하면 모 애널리스트들 공통적으로 똑같이 얘기해요. 올해 LNG 운반선 수주가 크게 늘 거래요. 작년이 안 좋았어요. 작년에 LNG 운반선 별로 수주 못했어요. 좀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올해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LNG 수출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29년 이제 지금 수출 프로젝트 시작돼서 그거 이제 건설 끝나면 29년도 되거든요. 29년도에 배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발주해야 돼요. 3년 걸리잖아요. 짓는데 배.
그러니까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쪽으로 이 LNG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클락스는 115척, GTT가 150척 올해 발주될 거다. 이 중에 이제 우리가 대부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수혜를 받을까요? LNG 하면 운반사는 한국카본이죠. 동성화인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까지만 일단 할게요. 터널의 가장 어두운 지점이다. 포스코 퓨처엠, LNF 이런 것들이 지금 매출 감액 공시되고 계약이 해지되고 막 이랬잖아요. 놀랄 일은 아니에요. 그동안 이게 매출을 못 익히겠어요. 계약을 하고 고객사에 공급을 하고 싶은데 아니 오팡이 안 좋으니까 물량을 안 받아가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게 새로운 이슈는 아니에요. 또 포스코 퓨처엠은 리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해당 공시로 향후 이익 추정치에 변하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이미 리튬 가격으로 인한 양극재 판가 하락, 테슬라 자체 배터리 생산 실패, 사이버트럭 이건 이미 다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쁠 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ESS 때문에 한번 올랐는데 그 후로 모멘텀 없다 보니까 주가 다시 흘러내리는 거죠. 26년, 27년에 본격적으로 ESS가 돈을 벌어줄 거예요. LG엔솔만 해도 ESS에 3조 벌 겁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내용입니다. 여전히 김현수 연구원님은 지금 LG엔솔 가격에서는 투자해야 된다. 미래에셋의 김철중, 강민희 연구원님은 극단적 공포를 기회로 잡아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영향 크지 않다. 그리고 1분기를 바닥으로 출하량 통과할 거고 판가도 지금 오르고 있어요. 실제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게. 지난 6개월간 탄산 리튬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ESS 수요도 증가하고 LG엔솔, 삼성SD, LNF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원래 삼성증권의 장정훈 연구원님은 제가 예전부터 보고서를 봤지만 늘 좀 약간 입장이 보수적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ESS 괜찮게 보시더라고요. 중국산 배터리가 싼데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 안 주잖아요. 그래도 중국산 배터리 회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게 더 싸다. 그래서 우리 거 쓸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이렇게 ESS를 딱 깔잖아요. 그럼 보조금을 많이 줘요. 미국산 배터리를 쓰면. 중국은 안 줍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하면 한국계 경쟁력이 훨씬 있어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ESS 보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드는 ESS 배터리는 우리나라만 지금 만들 수 있죠.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ESS가 가리키는 방향 좋으니까 2차전지 너무 우려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좀 시황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뭐 주식시장은 뭐 이틀간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한미 반도체가 22% 오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전고점 뚫었어요. 이제 1000을 향해서 가고 있고 오늘 외국인들이 무려 2조 2천억. 와, 이거 뭐 샀을까요? 삼성전자 샀죠. 우선주도 10만 원 넘었고 와, 오늘은 원전주도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일부 금융주 빼고는 정말 질주, 현대건설 급등 좋았습니다. 오늘 근데 다만 조선주 좀 일부 안 좋았고 현대오토웨버 오늘 그러니까 그 CES 관련주는 좀 빠져버렸어요.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특히 오늘 우주항공이 압도적이었고 반도체 소부장은 상대적으로는 좀 강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빠진 거는 엔터주. 중국 그 이슈가 좀 별로 안 좋았죠.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도 급락, SM도 급락했죠. 그래서 오늘 하이브도 빠졌지만 하이브는 근데 중국보단 BTS를 보니까 크게 영향 안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섹터는 우주항공 좋았고요. 정유주 좋았고 미국에서도 쉐브론이 지금 급등하고 있대요. 베네수엘라 때문에. 삼성전자가 13만 원, 24만 원 왔습니다. 전선주, 원전주, 그러니까 제가 함께 배우기에서 전력 중요하다고 한번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잖아요. 전력 중요하죠. 장비주, 반도체, 소부장도 좀 더 갔으면 좋겠고, ESS도 오늘 좋았고요. 특히 비나텍, 비추로셀, 서진시스템, 삼성 SDI도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방산도 오늘 이제 베네수엘라 이슈로 좀 괜찮았고, 통신 장비 다 고르게 올랐는데, 다만 오늘 엔터 중국 기대감 있던 중국 소비주는 그냥 주주죽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화장품, 소비재 기업들은 별로 안 좋았어요. 자동차도 오늘 좀 일부 여기 만도나 여기는 로봇으로 날아갔다가 금요일날 오늘 되돌리는 하락이 나왔는데 뭐 끝난 건 아니죠. 자,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좀 일부 못한 그런 그 보고서는 내일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시장이 뜨겁지만 강세장 쉽게 끝날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잘 좀 들고 가시고 언제 끝날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잘 파도에 타셔서 이 분위기를 잘 좀 뭐 즐기실 분들은 즐기시고
또 파도에 편승하실 분들은 편승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